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파생꾼입니다. 3월 15일 이제 3월 셋째 주지 그죠? 둘째 주 끝나고 셋째 주를 맞이하는 날인데요. 자, 이번 주 시장과 그리고 또 이것저것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저는 제가 전업투자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카페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2011년도 제가 심심해서 모 사이트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다가요, 2011년경에 이제 개설을 했는데, 그 운영을 사실은 몇 년 계속 안 하다가요, 이제 재작년 3년 됐어. 2018년도지 그죠? 2017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매달 뭐 크게 돈을 버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그냥 매일 수익을 내는 게 목표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저의 일지는 뭐 옛날 거부터 시작해서, 이 앞전에 거는 저 팍스넷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제 아이디 검색해 보시면은 팍스넷에 제가 뭐 2007년도 6년도 그것까지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현물할 때부터 시작해서 쭉 남아있을 텐데요. 매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1, 2, 3월달 조심하라고 제가 이거 벌써 얘기했는 지가 좀 됐지 그죠? 예, 2018년도 12월달에 얘기했습니다. 재작년이네 그죠? 재작년에 제가 1, 3월달 어떻게 매매를 된다는 것을 얘기 드렸는데요. 제가 전업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20년째 돼 가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19년째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닌데요. 이제 주식 경력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전업을 했는지도 10년이 넘은 지가 벌써 오래됐거든요. 주식을 알게 된 거는 거의 제 인생의 절반 정도를 알게 됐고요. 제가 전업을 시작한 것은 2003년도쯤 되니까 그것도 꽤 이제 몇 년 더 지나면은 20년이 돼 가는데요. 뭐 사람이 10년, 20년을 매매해 오다 보면은 서당계 사물이면은 풍어를 오른다 했는데, 주식 투자는 30년을 하더라도 항상 무섭고 두렵고 굉장히 공포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시장에서 공포심을 적게 느낄까를 연구를 참 많이 하는 편이고요. 뭐 남들처럼 쓸데없이 뭐 시황을 안다든지 뭐 그런 거는 뭐 저도 물론 뭐 매일 여러분들한테도 시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내용들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시장을 조금 더 편하게 수월하게 내가 매매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사실은 1월달도 상당히 매매하기 좋았고요. 2월달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럼 1월달 수익보다 2월달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 3월 15일, 이제 3월 이제 2주차인데요. 벌써 2월달보다도 훨씬 많은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매일 제가 뭐 2, 30만원씩 꾸준하게 벌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요즘 같으면 하루에 100만원 정도씩을 벌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이 틀린 게 아니다. 그죠? 100만원, 10만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은요, 20만원까지는 벌 수 있습니다. 20만원 버는 사람은 30만원까지 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50만원 넘어가는 단위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월수익이 1000만원이죠. 요 단위가, 여기가 연봉 1억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직장생활 연봉 1억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 단위로 딱 넘어오면 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세금을 떼고 난 수익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넘어오는 건 힘들지만은 뭐 10에서 30만원까지 버는 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만원을 버는 겁니다. 예, 우리 만원의 행복 옛날에 뭐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어쨌든 만원 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는 맞지만은 모든 뭐 투자라든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사실 직장생활을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하자면은 결국 이런 계단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내가 굉장히 잘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뭐 이게 사장 아들이거나 회장 아들이면 가능하겠지. 그죠? 국회의원 아들이거나 우리가 알다시피 반칙을 쓰는 놈들한테는 이렇게 가지만, 우리 일반 흑수저들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3년차까지는 바닥입니다. 그죠? 3년차에서 4년차, 길면 5년차까지는 바닥이고요.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고, 여기 또 아무리 잘하더라도 또 3년에서 5년은 바닥을 기다가 또 시간이 되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조금 빠른 사람은
이 정점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조금 느린 사람은 만년 과장쯤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간에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제가 하루에 지금 한 46,000계단을 오르는 건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장 끝나고 나서 약 한 40분간, 옛날에는 처음에는 한 1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지금은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아파트 15층 계단을 총 15번을 제가 올라갑니다. 제가 무릎이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군대 있을 때 두들겨 맞다 보니까 연골도 파열되고 수술도 하고 양쪽 무릎 다 그런 상태고요. 뭐 관절염도 약간 오고 있는 상태고 뭐 이래서 무릎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요. 작년 말 올해 초지 그죠? 시작된 제가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해보겠다고 마음 먹고 지금 현재 한 5kg, 16kg 정도 빠진 상태거든요. 빠진 상태인데 이 운동을 하면 무릎도 좋아집니다. 예, 물론 오를 때마다 힘들고 그만 오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무리하게 되면은 제 무릎이 망가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제 몸은 제가 더 잘 아니까요. 뭐 의사보다는 제가 제 몸은 더 잘 알거든요. 이 정도는 무리하지 않는다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도로 하루에 그냥 잠깐 이게 운동이 끝나는 건 아니죠. 또 헬스장 가서 2시간에서 3시간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잠깐 야간장 맞기 전에 이제 주간장 끝나고 야간장 맞기 전에 2시간의 시간이 남으니까요. 그 시간에 이렇게 계단 오르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 계단이 어렵고 한 번 올라가기 힘들고 5번 올라가기 힘들고 10번 올라가기 힘들어서 그렇지 계속 올라가다 보면요 15번 금방 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한 3번 정도 오르면은 지금 이 3번째 오르는지 5번째 오르는지 분간도 못하고 헷갈리고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힘들고 무릎도 아프고 근데 8번째쯤 되면은 또 10번만 하고 말까 너무 힘든데 하기 싫은데 오늘은 컨디션도 안 좋은데 또 10번 넘어가면은 그냥 15번까지 쭉 올라가거든요. 뭐든지 간에 한 계단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요즘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경제가 올 스톱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버지가 건물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건물에 세를 받고 놀아도 되는 사람들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제 친구도 마찬가지로 뭐 회사에서 단축 근무 정리해고 그리고 뭐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도 지금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이 있고 또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뭔가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지금은 대리운전도 안 되는 거죠. 예, 대리운전 기사들도 지금 최악입니다. 지금 뭐 배달하는 업체들이 조금 잘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배달할 수 있는 뭐 오토바이 기술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어야 하는 거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500만원 번다 700만원 번다 그거는 벌써 이쪽 경력에서 엄청난 경력을 쌓고 또 자기가 또 오토바이 취미생활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렇게 벌 수가 없어요. 많이 벌어봐야 1, 2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가정 있는 사람들은 가정의 생활이 좀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참 많이 해요. 부동산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자금도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동산 주식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일반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도 삼성전자가 싸니 많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학습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주가가 폭락을 하면 이제 우량주들 중심적으로 이제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다시 52,000원, 55,000원까지 올라간다면은 뭐 그분들은 성공했는 거다, 그죠? 뭐 1,000만원이든 1억을 넣어서 뭐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정도를 벌게 되겠죠. 근데 뭐 1억을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을 테고요. 많아봐야 2, 3천만원 정도 가지고 투자하실 건데 그 돈 가지고 2, 300만원 벌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에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냥 당분간 한 달 정도 그죠? 한 달 정도 조금 밥 먹고 살 정도는 되지만 영원히 여러분들이 이 1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자발적인 전업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전업투자가의 길이라는 영상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저도 사실 제 영상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뭐 유튜브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시크릿 카페는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여기에 있을라나? 있네, 그죠? 예, 전업투자의 주식투자의 시작과 끝이라는 내용과 전업투자자의 길, 이 내용이 저는 이 내용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인드 강의하고 관계없는 이 내용을 제가 이 마인드 강의에다 올려놨던 이유는요. 제가 이 영상들을 제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영상을 되게 좋아해요. 저도 이 영상을 사실은 한 100번은 봤는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뭐 다 제 영상들인데 제 영상들을 제가 보면서 제가 보다가 제가 빠져서 정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영상들이 제일 많은 것들이 보면은 우리 유튜브 강의방이나 마인드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 했던 강의들은 정말 명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요즘도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글을 남기고 있지만 요즘은 사실 뭐 시장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올릴 뿐이지 사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인생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올리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 저도요. 이렇게 글 올리는 것들이 시간적으로도 힘들 뿐더러 또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주는 거. 사실 저는 주식 투자의 이야기를 뭐 우리 연구소에도 올려드렸지만은 우리 현물 카페도 있잖아요. 그죠? 현물 카페도 제가 올려드렸고 저희 현물 카페도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제가 올려드렸지만 같은 말을 적게는 한 100번씩, 많게는 한 1000번씩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글들 제외하고도 뭐 일반에게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들이나 아니면 녹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했던 내용까지 다 합치면 지금까지 뭐 몇천 번 정도를 제가 강의를 했던데요. 그러면 제가 항상 저에게서 제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들을 10년 전에도 썼고 지금도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매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말을 5번만 해도 지겹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을 100번, 1000번씩 하다 보면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거 힘든데 이거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돼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마인드 강의 같은 경우는 잘 안 해요. 사실 우리 카페 회원들도 그렇고 일반 유튜브 우리 구독자들도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마인드 강의거든요. 근데 제가 마인드 강의를 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말을 1000번씩 했으니까 이제 저도 지겨울 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들을 알아서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걸 보시고 또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영상에 빠져서 한 번씩 이렇게 제 영상들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같은 영상들을 100번, 1000번 반복을 해보는 거 나쁘진 않겠죠. 물론 뭐 그것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 주식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전날 금요일날 우리 전날 야간장 주간장 한번 볼까요? 금요일날 주간장 한번 볼까요? 요즘은 제가 뭐 주간 선물 옵션, 미국 선물 옵션, 야간 선물 옵션 뭐 닥치는 대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 되는 거는 닥치는 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간도 수익이 나고 야간도 수익이 나고 또 계좌도 두 개이기 때문에 이 계좌도 수익 나고 저 계좌도 수익 나는데요. 제가 얼마 버는지를 제가 확인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왜? 계속 벌고 싶어 가지고요. 제가 하루에 100만원씩 버는 날을 하루에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데 요즘은 매일 100만원 이상 벌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타임을 끊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그냥 다른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뭐 적게 벌자, 소소하게 벌자 이런 생각 아예 없습니다. 그냥 벌 수 있는 데까지 벌 생각이고요.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못 벌겠다라는 시점이 오면은 그때는 한 2주간 길면 한 달 정도 쉴 거예요. 제가 아마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쉰 날이 주식 매매를 쉬는 날이 중간중간에 휴가를 가면서
뭐 개인적인 자전거 타고 여행을 따라하는지 이럴 때 조금씩 쉬긴 했지만은 사실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빠르면 이번 달 말쯤, 늦으면 한 다음 달 정도쯤 되면은 제가 한 달 정도는 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행 가기도 좀 애매하고 해서 뭐 쉬면서 뭘 할지는 사실 계획을 못 잡았는데요. 주식시장을 좀 떠나 있을 거예요. 2주든 한 달이든 아예 안 볼 겁니다. 왜? 어차피 3월달 넘어가면은 이제 매매하기 쉬운 시절이 아니거든요. 아마 지금부터 빠르면 월요일부터는 아마 매매하기 되게 더울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지금은 선물이 코스닥 잡주처럼 이렇게 급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금 다행이다 싶은 거는 이제 선물로 투자를 좀 해도 되겠다. 단타 매매를 해도 선물로 매매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선물 매매는 여러분들이 옵션 매매 하든가 하고 선물 매매를 비교를 해보면요. 정말 만만치 않은 시장입니다. 예. 단타라는 것이 여러분도 해봐서 알겠지만은 정말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영역 중에서도 최상의 전문가들 영역이 바로 이 선물 매매인데요. 사실 좀 되게 쉬워 보이고 잡고 있으면 수익도 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 이번 폭락장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반등할 것 같아 싶어서 단 하루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잡아서 보유를 했다면, 상방으로 보유를 했다면은 여러분들은 단 하루 만에 전 재산이 깡통을 차는 걸 느꼈을 거예요. 선물로. 그죠? 물론 하방을 잡았다 그러면 이번에 정말 팔자를 필 정도로 엄청나게 수익이 났겠지만, 사실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더 떨어질 거라 보는 건 힘들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그죠? 이렇게 급락을 하는데 이거 여기서 이제 내려갈 거야. 이 자리를 예를 들면요. 자,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260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260이라는 자리를 지지하고 그 다음날 올랐을 때 이거 올라간다고 보지 떨어진다고 절대 안 보거든요. 단타로 보더라도 올라간다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날 이렇게 급락해버리면 이미 선물로 물리는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이 났지만 손절을 못합니다. 10포인트나 손해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매매를 하고 그냥 버티고 있었는데 다음날 이래 돼버리죠. 깡통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5천만원을 투자했든 1억을 투자했든 간에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 깡통이에요. 5천만원 다 날아갔다는 얘기 하루 만에 그냥. 이게 선물 매매이기 때문에 이래 변동상에서 큰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옵션을 하자니까 뭡니까? 옵션을 하자니까 변동성이 너무 큰 거예요. 풋이 매일 자고만 일어나면 500%씩 오르는 날이었지. 그죠? 근데 500% 오르는 풋을 못 잡고 뭡니까? 콜로 매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금요일도 아침에 거의 하한가 근처 15% 정도까지 떨어졌, 17%입니까? 17% 정도 떨어졌다가 17%네. 그죠? 17% 정도 떨어졌다. 7%가 아니고 17%죠. 이게. 그죠? 7%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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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선물이 17포인트였구나. 그죠? 17포인트고 주가는 7%였다. 그죠? 이게 시작하자마자 스킵 브레이크 걸려버렸지. 그죠? 7% 이상이니까. 그죠? 걸렸다가 11시 30분 기점을 해가지고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선물 지수가 한 번에 폭등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도 좀 금요일 황당하게 느꼈다 싶은데요. 자, 주가가 이렇게 5포인트가 이렇게 초당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 처음 봤지. 그죠? 저도 처음 봤어요. 이 선물이 이렇게 초당 이렇게 올라가는 건 처음 봤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는 게 무려 15포인트 올라갔는 거지. 그죠? 17포인트 올랐는 겁니까? 17포인트 올라갔죠. 더 웃기는 건 야간장입니다. 야간장 시작하자마자 조금 올라서 출발했다가 상한가를 근처 가버렸어요. 그죠? 자, 선물이 238 정도 부근에서 출발했다가 바로 250까지 올라갔습니다. 250까지 올라갔어요. 252까지요. 자, 이 고점과 저점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서 또 떨어졌습니다. 자, 장중에 폭락을 냈어요. 무려 1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다시 이 상승과 하락의 절반 정도를 복구를 해놨어요. 그럼 이거 지금 코스닥 잡주하고 똑같지. 그죠? 코스닥 잡주 혹은 옵션 만기일의 움직임이 옵션 움직임과 똑같이. 그죠? 이 상황이 지금 선물지수란 말이에요. 이 선물지수 한 개당 얼마입니까? 한 개당 일반 선물은 600만원 650만원 정도.
그럼 만약에 5포인트 650만원을 투자해서 한 개를 잡았습니다. 650만원 가지고 한 개를 잡았어요. 그럼 5포인트 만약에 한 20분 만에 1시간 만에 5포인트 올랐다 치면은 얼마입니까? 1포인트에 25만원이죠. 곱하기 5를 하면 얼마입니까? 125만원이죠. 선물 한 개당 1시간 만에 125만원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럼 만약에 내가 4개를 잡아버리면 얼마입니까? 5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500만원이면은 2400만원이면은 대략 한 500만원 정도 4개를 잡을 수 있어요. 원금 2400으로 24개를 잡으면 얘가 1시간 만에 5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이거 다 따지면은 몇천만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몇천만원이면은 내가 까딱 매매를 잘못하면은 이거 원금 하루 만에 날아가 버립니다. 물론 재수 좋으면은 하루 만에 2천만원, 3천만원 벌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사실 이런 변동성을 보이는 상황에서 재수 좋다 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상방만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상방만 잡았다고 가정합시다, 그죠? 근데 이렇게 막판에 올라갈 때 상방을 잡으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이럴 때 나는 분명히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두고 보고 있는데 너무 올라버리니까 못 잡겠지, 그죠? 여기서 너무 올라버리니까 못 잡겠죠. 이제 여기서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잡아 들어가는 거. 근데 뭡니까? 어디 됐습니까? 이 순식간에 이거 5포인트 마이너스 나버렸어요. 한 방에 그냥. 근데 또 본전주 끝처럼 하다가 또 5포인트 무너져 버렸어요. 국하다가 이까지 밀려버렸죠. 13포인트 밀려버렸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한 개 들어가고 여기서 2개 들어가서 물타기 들어갔다. 한 3개 들어갔으면 여기까지 오면 마이너스 500만원이에요. 500만원 이상입니다. 이상. 그럼 여러분이 2천만원 가지고 만약에 3개를 잡았다 가정하면 여러분 거의 반토막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반토막 건지겠다고 손절해버렸겠지, 그죠? 손절 안 하게 다시 이만큼 올라가버려요.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뭡니까?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본전은 좋지, 그죠? 그럼 뭡니까? 선물은 잘해봤자 본전이거나 아니면 손절이죠. 이거는 옵션도 마찬가지고 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손절을 못하는 사람들 있죠. 손실이 났을 때 물타기라는 사람들, 손절을 못하는 사람은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그 정석입니다. 현물 투자가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죠? 물타기 이거를 뭐라면 분할 매수라 그럽니다. 자, 분할 매수의 개념을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분할 매수는요, 주가가 급락을 하고 나서 자, 바닥을 횡보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평선을 두고 봤을 때 이평선이 수렴을 하면서 장기 이평선 61선 또는 31선이 33일선 또는 121선 장기 이평이 꾸준하게 내려가면 주가는 이게 21선이라고 가정하고요. 요게 21선이고 요게 만약에 장기 60일선을 치면 장기 이평이 쭉 녹으면서 주가가 높잖아요. 그럼 여기서요, 이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게 분할 매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튀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 잡았는 물량을 가지고 수익형, 이게 분할 매수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할 매수예요. 근데 일부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떤 거를 분할 매수하냐 하면 이런 거를 분할 매수해요. 이런 거를 여기서 잡아요. 근데 안 팔아. 또 여기서 잡아. 또 안 팔아. 이게 뭡니까? 물타기지, 그죠? 우리 주가가 떨어질 때 뭐랍니까?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추락하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셨지, 그죠? 추락하는 시장에는 날개가 없다는 거. 자, 코로나 사태는 1월 달에 나왔고요. 작년부터 중국에서 대유행을 해가지고 작년에 사람들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3월 달에 주가가 폭락을 합니까? 코로나 사태는 이미 나왔는지가 엄청 되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하루에 900명씩 나오던 시절이 2월 달이란 말이에요. 2월 초부터란 말이에요. 2월 13일이죠. 31번 환자 나왔던 시절이. 그때도 주가 한번 보십시오. 급락했다가 폭등했다가 이런 흐름이었는데 왜 3월 달에 갑자기 주가가 대폭락을 시작했습니까? 여러분들 꼬셨지, 그죠? 여러분들 꼬셨습니다. 돈 넣으라고. 여러분들 이런 장일지는 몰랐지, 그죠?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겠죠. 근데 여러분 이번에 걸리신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 올라왔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는데도 이제 주가를 아는 사람 뭡니까? 현물지수로 100포인트 넘게 올랐어요. 엄청난 폭등이지, 그죠?
근데 주가는 여기 있어요, 지금요. 근데 여러분이 물린 가격은 여기에요. 그나마 여기에서 샀을 때는 500만원치 들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1억에서 10억까지 들고 있습니다. 물타기 해가지고. 근데 평균 단가는 여기에요. 이 자리에요. 몰빵드가 있는 상태죠. 이까지 올라오면 잘하면 본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준으로 제가 보기엔 2000선일 겁니다. 뭐 1950 정도에서 2000선. 여기 와야 여러분들 대략 가지고 있는 종목들 본전 올 거예요. 지금 1700 깨지고 1600까지 갔다가 지금 1780입니까? 1800인가? 종합주가 얼마죠? 1770이네, 그죠? 근데 저점 대비해가지고 100포인트 이상 올랐어요. 그럼 100포인트 더 오르면 1870이죠. 여기서 100포인트 더 올라가면 1870이에요. 그럼 저점 대비해서 종합주가가 200포인트 올라왔어요. 많이 올랐지. 엄청나게 올랐지. 폭등이지, 그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2000에서 2200 올라간 거예요, 종합주가가. 폭등이죠. 근데 여러분 본전에 올리고 하면은 여기서 100포인트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하루 만에 100포인트 오르고 며칠 만에 200포인트 오르고 300포인트 오르고 이렇게 올라갈 만큼 재료가 좋고 시장이 좋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여러분 본전 단가로 오면은 예를 들어서 왔다. 그럼 종합주가는 2000이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종목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종목 현재 마이너스 20%에서 많게는 마이너스 40% 하는 종목 여기서 200포인트 더 올라오면은 본전이 옵니까? 상한가 갑니까? 여러분들 그 상한가 와야지 본전이죠. 현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럼 본전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지, 그죠? 올라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올라갑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많이 올라봐야 3%에서 5%. 정말 심하게 오르면 10% 정도 수익 줄 겁니다. 저점 대비해서 10%. 여러분 본전이 아니라 저점 대비 10%.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마이너스 30%라 그러면 저점 대비해서 10% 올라봤자 이게 마이너스 20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오르니까 10%지만 여러분이 들고 있는 매수 단가에 치면은 여기서 이만큼밖에 모르니까 많이 해봐야지 6, 7%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거는 뭡니까? 다들 우량주예요. 잡주가 아닌 우량주입니다. 우량주는 하루에 5%가 힘들잖아. 5% 올라도 종합주가는 100포인트 올라가는데 5% 힘들잖아. 여러분들 본전 단가는 오려면은 정말 어떤 좋은 재료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상한가 가지 않는 이상은 오기 힘들다는 얘기죠. 정말 이번 하락장에서 정말 잘해봐야 여러분들은 본전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하면. 근데 본전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10% 미만입니다. 주가는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도 그런 느낄 수 있지, 그죠? 주식을 더럽게 못하는 제가 아는 형이 있습니다. 주식 했는지 10년이 넘었는데 뭐 잡으면 물리고 뭐 이런 형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형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말에 전화 와가지고 야, 네가 봐도 좀 떨어질 것 같지? 이렇게 하는 거라. 지금 오르고 있는데 떨어질 것 같지? 이 형도 물려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레버리지지, 그죠? 인버스입니까? 하락이. 근데 여러분들 다들 레버리지에 물려있죠. 상승에, 그죠? 존나 물려있을 거예요, 아마. 이 형도 이 레버리지에 물려있어요. 그리고 현물 종목 하나에 물려있습니다. 근데 이미 샀는지 얼마 안 됐는데 손실이 벌써 엄청나게 났어요, 지금. 이제 3일, 4일밖에 안 됐는데 손실이 엄청나게 났어요, 지금요. 하락했는 건 다 뚜리게 맞다는 얘기죠. 3, 4일 만에. 엄청나게 뚜리게 맞았어요. 그럼 이제 이 형은 계획이 뭡니까? 자,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폭락을 하다가 올라왔을 때 이렇게 V자로 가는 경우는 없더라. 어떻게? 오르다가 다시 떨어지더래, 그죠? 자기도 아는 거라. 이 정도는. 이렇게 떨어지든 이렇게 가든가 둘 중에 하나지. 이렇게 떨어져서 아래로 가든가 쳐박든가 반등하든가. 그렇지만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한다 이거죠. 자기가 주식 오래 했으니까 이 정도는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안 가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왜? 지금까지 제가 오랫동안 주식을 하면서 이렇게 안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게 조금 많이 오르냐 적게 오르냐 차이지 결론적으로 뭡니까? 다시 떨어지더란 얘기죠. 그럼 여러분 평균 단가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본전이 오겠지,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그 최소한도로 일주일 전에 잡은 사람들, 지금은 일주일이
단위예요. 쉽게 말하면 저번 주 월요일 날 전에 잡은 사람과 이후에 잡은 사람의 손실률이 다릅니다. 그 전에 잡은 사람은 최소 40% 50% 손실입니다. 지금 최소. 근데 일주일 전에 잡은 사람은 적게는 10%에서 20% 30% 정도 내외일 겁니다. 지금. 그럼 이 사람은 잘하면 구제받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로 치면 53,000원 아래 있는 사람들, 53,000원 아래에서 잡은 사람들은 구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57,000원 이상 잡은 사람들은 이번에 구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자,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64,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37,000원까지 갔다가요, 64,000원인가 5,000원까지 갔잖아요. 그죠? 더블 났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여기서 요만큼 떨어졌어요. 지금요. 그죠? 여기서 지금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지금요. 자, 요거만, 요 그래프만 생각해 보세요. 자, 37,000원에서 64,000원까지 갔는데 지금 5만원이니까 요 자리겠다. 그죠? 이거 4만원 정도 될 끼고, 그죠? 5만원, 4만원 될 끼고, 그죠? 45,000원, 44,000원이 그때 저항선이었지, 그죠? 자, 이래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난번 삼성전자가 올라올 때의 삼성전자를 분석을 해보면 37,000원 바닥을 찍고 42,000원이었지, 그죠? 저는 다 기억합니다. 42,000원, 그리고 저항이 44,000원, 그리고 47,000원이 다음 지지선이었고, 그리고 56,000원 갔다가 바로 6만원 돌파해버렸거든요. 한 방에, 그죠? 그리고 54,000원,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했다. 자, 주가가요, 54,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4만원대 한번 왔다가요, 폭락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요게 지금 현재 64,000원이라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죠? 최고점. 여기 54,000원, 여기 44,000원대였고요. 여기 42,000원대였어요. 그리고 여기 37,000원입니다. 처음 올라왔을 때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좀 했다가요, 47,000원까지 올라갔어요. 47,000원까지. 근데 다시 무너져가 4만원대까지, 42,000원, 41,000원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숨도 안 쉬고 올라서 64,000원 갔어요. 지금 주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요 자리에 있어요. 지금. 물론 금요일날 조금 무너져가 49,000원 왔다 갔지, 그죠? 49,000원 왔다가 지금 한 5만원대지, 그죠? 여기 있습니다. 지금.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잡은 가격대를 한번 이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보라고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잡았던 가격. 물론 여기서 잡은 사람도 있지만요, 여러분이 최근에 잡은 사람들, 일주일 전에 잡은 사람들은 지금 요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최저가 얼마입니까? 37,000원이죠. 54,000원과 37,000원 평균 가격을 치면은 4만원, 5만원, 37에 64, 9, 10, 5만원이네. 그죠? 평균가가. 5만원 아니지. 5만원 맞나? 3, 6, 7, 8, 9, 10. 5만원 맞네. 5만원 밖에 안 돼? 그럼 평균 가격이 5만원이네. 그죠? 그러면, 요 자리가 5만원, 지금 49,000원까지 왔다 갔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그죠? 그러면, 지금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다. 그죠? 그림을 잘못 그리다 보니까 이거 차이를 되게 좀 제가 설명을 잘못 그렸는데요. 자, 요 37,000원과 64,000원의 평균 가격이 5만원입니다. 그죠? 근데 49,000원 와서 여기에 매수가는 맞아요. 그죠? 그럼 요날 잡으신 분들은 장중에 52,000원 보합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러고 나서 보합 52,000원 갔거든요. 갔다가 조금 막판에 좀 떨어졌지. 그죠? 자, 요렇게 마감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잡은 거는 맞지. 잘 잡아진 사람들은. 그죠? 왜? 이 37,000원과 64,000원의 딱 평균 가격이 5만원입니다. 5만원 아래에서는 뭡니까? 저평가라는 얘기죠. 저평가. 그러면 5만원 깰 때 잡은 사람은 뭡니까? 사상 최저가에 잡은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는 제 생각에는 5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크게 떨어지진 않고 앞으로
이게 이렇게 과연 올라가 줄까? 그거는 장담 못 하겠어요. 못 하겠고. 그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제 6만원 이상 잡은 사람들 또는 5만원 이상 잡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이거를 조금 확대해 보면요.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을 해드렸지,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매매를 했느냐 이거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잡고 있는 거죠. 이건 뭐라 그럽니까?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물타기라 그랬죠. 여러분들은 이 물타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물타기를 분할 매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물타기라는 것은 나눠서 산다는 거고 분할, 그러니까 분할 매수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분할 매수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거는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우리가 분할 매수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분할한다는 분할 매수하고 주식 용어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주식 용어에서 분할 매수라는 거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바닥권에서 맴돌고 있는 주식을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뭡니까?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 이 분할 매수가 성공하는 거죠. 왜? 여기서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방에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닥인 줄 알고 있는데 깨졌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절해야 돼요. 분할 매수가 아니라 손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바닥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매수를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요. 자, 이 저점을 깨질 때 던지지 않으면은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0%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뭡니까? 여기서 손절 라인을 정해서 2%든 5%든 손절 라인에서 정해서 깨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자리가 왔을 때 다시 잡으면 여기서 2%만 오르도 본전이잖아. 내가 손실 냈는 거를 본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손절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물타기를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균 단가가 여기에 잡혀버리고요. 물량이 2배로 늘어나 버려요. 1000만원으로 재미삼아 들어갔다가 물타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원금이 2배로 늘어나거나 또는 5배로 늘어나 버려요. 근데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하다가 다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사람은 여기 잡던 것도 물렸고 여기 사람도 물력이 되겠죠. 그러면 또 이게 마이너스 5%일지 마이너스 20%일지 모르는 손실이 나고 올라오게 되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이 자리쯤에서 물타기가 아니라 몰빵을 친 상태예요. 몰빵을. 재수가 정말 좋으면은 겨우 본전하는 거. 재수 없으면 결국 마이너스 10%에서 20% 손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3년을 기다린다 5년 기다린다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4만원 깨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4만원을 깨게 되면 엄청난 악재가 나오겠죠. 뭔가 삼성전자에 굉장히 심한 악재가 나오겠지, 그죠? 예를 들면은 중국이 지금 D램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거든요. 사실 예전에 삼성전자가 폭락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D램 반도체 회사들의 제살 깎아먹기 가격 경쟁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D램을 똥값에다가 삼성전자가 막 던지기 시작했어요. 재고품을. 왜 그랬냐 그러면요. 가격 경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독과점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가격 경쟁이 서로 암묵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무너뜨리게 되면요. 반도체는 없을 수가 없거든요. 독과점이지만 어떻게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꼭 필요한 거니까. 모든 제품,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품에 필요한 거니까.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에 지금 이 D램 반도체의 가격 경쟁이 생기면서 독점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승리했습니다. 그 바람에 주가는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D램 반도체 회사들은 다들 망했습니다. 독과점이 된 거예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공산국가란 말이죠. 그 나라에서 만약에 돈을 가지고 D램 반도체를 만든다. 솔직히 당장은 별 의미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몇 나노 공정인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정말 따라올 수 없는 그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몇 나노, 뭐 19나노인지 무슨 나노인지 이 기술 발달은 중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장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만 중국은 공산국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밀어주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공영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말은 뭐 개인기업이지만 사실은 공영기업이죠. 거기서 엄청난 자금을 투여해서 삼성전자에 있는 임원들, 삼성전자의 기술자들을 10배, 20배 연봉을 주고 데려간다 그러면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삼성전자 사실은 뭐 계속 일을 한다는 그런 것도 힘들고 명예퇴직이라든가 이런 거 기술자에 대한 어떤 지위라든가 대우라든가 처신 좋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한국 기업이니까. 근데 만약 중국에서 너 연봉 100억씩 줄 테니까 오라 그러면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지. 그런 사람 핵심 기술자 몇 명 빼와가지고 거기서 그 기술을 만들어버리면 일반 기업으로는 투자하지 못할 만한 자금을 중국 정부에서 많이 밀어주게 되면 삼성전자는 가격 경쟁에서도 밀리게 되고 제품 경쟁에서도 밀리게 되니까 이 중국에다가 자리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게 되면 삼성전자는 흔한 SK증권, SK텔레콤, 우리 아예 SK하이닉스처럼 좀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독과점 기업은 아닌 그냥 그저 그런 기업이 될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후 20년 후에는 물론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최악의 경우라는 거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보다 5분의 1토막 나는 만원대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삼성전자가 생존을 하겠지만 만원대에 가 있다. 그럼 지금 5만원 6만원 잡은 사람들은 지금 자금의 5분의 1토막 6분의 1토막 지금 뭡니까? 팔아야 되는 시점인 거죠. 여러분이 6만원을 잡았다고 해서 6만원을 가주는 게 아니고요. 재수 없으면 10년 후에 삼성전자는 만원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5만원대는 굉장히 비싼 가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현대중공업을 한번 가정해봐. 지금은 뭐 한국 무슨 지주 무슨 데이지 조선지주입니까? 뭐 저는 지금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 회사는. 관심도 없는 회사지만 옛날 현대중공업이 한때 60만원, 66만원까지 올랐습니다. 2018년도 이전에. 그런데 주가가 한번 급락이 나와서 7만원대까지 왔다가 7만원에서 15만원 사이까지 반등을 한번 해주고 지금 뭐 연속으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10만원 주가를 이끌은 지가 몇 년이 지났을 겁니다. 아마. 몇 년째 10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10만원 깨졌는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이거 60만원 잡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현대중공업이 60만원 할 때는 100만원 간다고 200만원 간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6분의 1 토막 당하고 1000만원이 600만원 400만원 되고 6천만원이 1000만원이 되고 6억이 1억이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10년 지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요번에 팔았겠지. 그죠? 제 생각에는 손질했을 것 같아요. 뭐 기름값도 폭락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엑슨모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대폭락을 하게 될 거고 주가가 폭락하면은 제일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조선주지. 그죠? 왜? 석유 시추하는 회사들을 석유 시추를 하는 배, 유조선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데 기름의 가격이 가치가 없어져 버리면요. 유조선을 몇 억 주고 만들 리가 없잖아요. 석유 시추를 하는 플랜트를 만들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주가 떨어지고 수주 떨어지면 조선주들은 박살나는 거지. 그죠? 앞으로 암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말로는 10년을 기다리겠다 20년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번에 다 손질했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유가가 20달러밖에 안 되는데 지금 30달러 올라왔다지만 그래도 30달러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 60달러 70달러 돼야지 유선을 만들거든요. 플랜트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플랜트하고 이런 것들은 과수요입니다. 과수요. 수요가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아예 지금 공급이 너무 많아요. 지금요.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아요. 제살깎기 문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비전도 안 보이니까 10년 후에 삼성중공업이 대우중공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66만원 잡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포기할 시점이 맞는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라는 것은 삼성전자니까 10만원 갈 거다 20만원 갈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한 8~90%의 확률로 30년 후에는 주가가 최소한으로 지금의 5배 이상 올라갈 거라고 저 확신합니다.
8, 90%의 확률로. 그러면 100%는 아니네, 그죠? 100%가 아니다는 이유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중국이 며칠 전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 D램 반도체 생산을 한다는 뉴스를 받았단 말이죠. 원래부터 중국은 했으면 대만에서 마이크론이 대만산이잖아요. 했는데 삼성이 독과점하고 있는 D램 반도체를 만들겠다라고 얘기 나왔다는 거죠. 그럼 걔네들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한번 37,000원까지 갔던 이유가 뭡니까? 중국 대만 때문이죠. 대만. 대만과 중국의 반도체 회사,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미국 겁니까? 하여튼 미국의 반도체 회사 때문이잖아요. 걔네들 죽이기 위해서 주가를 37,000원까지 떨면서 가격 경쟁을 벌였다가 걔들이 죽어버리니까 독과점이 돼버렸는데, 이제 또다시 중국이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저가 시장을 노린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삼성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면 지금 이 삼성전자가 고점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자, 57,000원, 6만원 잡은 사람들 어야 됩니까? 55,000원 오면 손절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물론 재수 좋으면은 6만원 갈 수도 있습니다. 안 간다는 보장은 절대 없어요. 왜? 20% 해봐야, 삼성전자 20% 오르면 6만원이잖아요. 20% 해봐야 삼성전자 하루 만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좋은 재료 만나면은. 쉽게 말하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못 잡았다는 얘기죠. 방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왜 손절 안 했냐고. 손절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왜 물타기를 배웠냐. 이 물타기를 가지고 왜 분할 매수라고 생각하느냐. 포트폴리오. 우리 분할 매수를 주식용으로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하지, 그죠? 이게 진정한 분할 매수죠. 뭡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주가를 분산을 시켜라. 분산 투자. 이 분산 투자, 그리고 분할 매수, 포트폴리오 다 비슷한 개념들인데요. 이 개념들을 이 우리 주식 전문가들, 흔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안다는 주식 전문가들이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그러면 물타기를 만들었어요. 물타기를. 예를 들어서 32,000원에 잡아서 이게 27,000원 오면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잡으라고 하거든. 뭡니까? 물타기지, 그죠? 그럼 이 바보 같은 새끼야, 왜 32,000원에 잡으려 하냐고. 27,000원에 애초에 잡으라 그러지.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이게 얼마 갈 줄도 모르고 추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시 전문가들 보면은, 여러분들도 방송을 많이 보면 알겠지만, 자, 지금은 매수 시점입니다. 손절 시점은 10% 잡겠습니다. 나쁜 놈들이지, 그죠? 병신들이죠. 10%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이걸 지금 잡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잡는 거예요. 지들은 10원도 안 잡아요. 회원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남들한테 추천을 하고 불특정 다수한테 TV에 나와서 추천하지만 저거는 10원도 안 잡아요. 왜? 저거가 보기에도 여기서 지지를 못하면은 떨어질 거거든. 그러면 주가는 신도 모르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종목을 추천한다면 이 자리가 1차 매수 자리고요. 손절가는 2%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지, 그죠? 이것도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2% 떨어질지 모르는데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2차 매수 가격을 알고 있어요. 3차 매수 가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1차 매수 가격은 얼마입니다. 32,000원입니다. 2차 매수 가격은 27,000원입니다. 3차 가격은 2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 가능성이 높으냐? 자, 1차에서 반등할 가능성을 저는 70%로 봅니다. 그럼 30%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손절선은 1%로 잡아드리겠습니다. 2%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사실 1%도 없어요. 어떻게? 32,005원, 050원. 요 자리를 1차 매수 가격으로 하고요. 이 자리를 한 틱이라도 깨면 손절입니다, 저는. 그리고 얼마에? 27,580원에 잡으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저는 물타기를 하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제가 이 1차 자리를 지지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32,050원이라는 돈을 저는 한 틱이라도 깨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얼마에? 3만원에서 반등을 한다. 내 못이 아닌 거예요. 근데 1차를 깨고 내려오면은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 3개월 걸릴 수도 있고 6개월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2차 가격이 옵니다. 이게 3만원까지 왔다가 32,000까지 갔다 떨어지더라도 아니면 바로 떨어지더라도 2차 가격은 27,580원에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잡아요. 이거를요. 잡고 여기서 이 자리를 한 틱이라도 깨면 손절 지키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맨 처음 말씀드렸던 32,000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보유. 내가 잡았던 가격을 깨지 않으면 보유. 제가 만약에 전문가라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방송을 할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 잡으십시오. 어디에서 손절 라인을 잡으십시오. 미친 새끼 아닙니까? 지 돈 아니라고 지금 남 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 떨어질 수 있는 거를 여기서 잡으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잡을 자리도 얘기 안 해줬어요. 손절 자리만 이야기했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요. 이 자리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지가 보기에도 100% 중에서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1% 되면은 왜 10%를 잡냐고 손절을. 저처럼 한 틱이라도 깨면 던지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지지선이 정말 지지선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정말 완벽하게 이 자리가 32,050원이 050원이 지지선이라면 여러분들한테 32,050원을 말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32,000원대 잡아가지고 손절은 10%입니다. 미친 새끼 아닙니까 이거는. 이 사람 말 듣고 투자하는 사람 자체가 병신인 거예요. 이 전문가는 이 사람의 능력이 이게 100%입니다. 자기가 이 종목을 분석할 수 있는 이 100%의 능력이 이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병신인 거죠.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예요. 저는 옵션을 매매를 하지만 0.37 자, 아침에 3.8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ELW가로 380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얼마에 추천합니까? 37원에 잡으라고 합니다. 380원짜리가 37원에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는 제로겠죠. 제가 보기에는 99%입니다. 제가 잡으라고 했을 때 이 자리가 올 가능성은 99%입니다. 이 나머지 1%는 뭡니까? 이게 37원이 아니라 38원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지. 그럼 만약에 제가 35원에서 40원 사이에 오면 잡으십시오라고 현재 380원짜리를 하루 만에 오전 중에 이 자리가 오면 잡으십시오 할 때 이 가격이 올 가능성은 100%입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100%예요. 제가 이렇게 추천할 경우에는. 근데 37원 왔는데 37원을 깨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36원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재수 좋으면 이게 얼마 갑니까? 100원 갑니다. 다시. 이렇게 300%짜리가 그냥 장중이 계속 나와요. 그냥.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 알지 그죠? 이거 와요. 그냥 이거. 재수 좋으면 300%씩 올라가요. 그냥. 근데 저는 그 자리의 최저점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선물 차트 보십시오. 여러분들 막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 틱봉이에요. 틱봉. 틱봉은요 1초에 몇십으로 나눈 거예요.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에 20분의 1이니까 0.1초 정도 되는 거예요. 틱봉은. 이 틱봉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는 정확하게 이 저점을 잡아줘요. 이 저점을. 그럼 분봉의 저점은 솔직히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일봉의 저점은 말할 것도 없죠. 1초 봉도 아닌 틱봉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이 바닥을 잡아줄 정도면 얼마나 이 바닥 잡는 가격이 제가 얼마나 잘 잡겠어요. 그죠? 근데 이 자리를 깨면 바로 손절입니다. 그냥. 깨질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10%. 안 깨지고 올라갈 가능성은 90%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먹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다가 현물 매매를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32,050원 이 저점입니다. 37,000원짜리인데 쭉 떨어진다. 요 자리가 1차 매수 가격. 2차 매수 가격은 뭐 27,000원 옵니다. 요 자리를 한 틱이라도 깨면 손절. 실제로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3만원 깨져버립니다. 그럼 이 자리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잡았다 그러면 32,000원에 잡았다고 가정하면 최소한도로 이 자리보다 8% 싼 자리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3만원에 잡더라도 여러분이
최소한도 여러분이 잡으려고 했던 가격보다는 8% 이상 싼 가격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은 32,080원에 잡았는데 여러분 3만원까지 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마이너스 8% 손실 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매매를 왜 하냐고. 이런 매매를. 네, 잡자마자 손실 나는 매매를 왜 해요? 이거를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분할 매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2,000원에 잡고 3만원에 잡아가서 평균 단가를 31,000원에 만들겠다. 이게 뭡니까? 물타기죠. 물타기. 이거를 마치 기법인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이 머리에 박히도록 강의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당연히 맞는 줄 알고 분할 매수, 포트폴리오,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불타기는 괜찮습니다. 올라가는 주가를 여러분들이 올라타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면은 주가가 이렇게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올라가요. 야금씩. 이런 주가를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잡았는데 올라가니까 한 번 더 잡고 추가 매수 괜찮아요. 이걸 우리가 불타기라고 그러거든요. 불타기라고 하기도 하고 이건 뭡니까? 추격 매수라고 합니다. 추격 매수. 자, 추세선을 꺼 보니까 얘는 올라가는 자리라. 추세선 돌파했지, 그죠? 다시 회복을 하더라도 얘는 뭡니까? 날아가 버립니다. 어디까지? 다음 추세선까지.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소 돌파할 때마다 불타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추격 매수로 갑니다. 이 매매는 상당히 좋습니다. 단 이거는 뭡니까? 추격 매수는 추세선을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추세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어디서 누군가가 주둥아리만 열면은 추세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추세선은 알 필요도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한 추세선 있지,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추세선은 알 필요가 없는 그런 정보예요. 지금 말하는 실전에서 응용이 되는 추세선, 그리고 그것을 불타기라고 하고 그걸 추격 매수라고 하지, 그죠? 그럼 추격 매수와 이 추격 매수의 조건은 이 추세선인 거예요. 근데 절대 투자 중에서 제가 하락장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가 하락장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하락장에서 매매를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뭐냐 하면은 물타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인드 강의를 하면은 어떤 장에서도 물타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금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거를 하게 될 때 해야 되겠다 싶을 때 뭐라 그럽니까? 손절하라 그럽니다. 저는. 이게 옳다고 그럽니다. 손절을 했는데 올라갔습니다. 본전이 와버렸어요. 와, 졸라 아깝네, 씨발. 니 말 듣고 내가 손절했다가 내가 여기서 잡았으면은 본전을 했을 텐데 니 말 듣고 내가 물타기 손절했다가 손해봤다 라고 싶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 말 들었는 게 맞아요. 왜? 더 싸게 잡을 기회를 주거든요. 더 싸게 잡을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잡느냐 이거지, 그죠? 여러분이 잡는 매수 포인트를 한번 볼까요? 저는 이 차트에 요런 포인트만 잡습니다. 최고 발바닥만 잡습니다. 발바닥. 우리가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주식 격언에 무릎에 잡아서 어깨에 팔아라는 얘기 있지, 그죠? 무릎에 잡아서 어깨에 팔아라. 그 말을 만드는 사람은 아마 주식에 신일 겁니다. 왜인지 압니까? 신이에요, 신. 사람 아니에요, 신일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일 거예요. 왜? 주식은 신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주식은 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어깨인지 어떻게 압니까, 지가? 무릎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가요? 지나고 나면 알지, 그죠? 1년이나 2년이 지나고 보니까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니까 이게 무릎이었던 거죠. 주가 여기서 떨어지니까 이게 어깨였던 거죠. 지나고 나면 아는 거는 IQ 두 자릿수인 땡칠이도 알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 시점이 이겁니다. 여기가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요, 신입니다. 신도 몰라요. 저는 압니다. 저는 신은 아니지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후회하니까요.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거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디가 어깨인지 무릎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발바닥을 잡겠어요? 저는요, 자, 발입니다, 발. 발가락이고, 그죠? 요게 정강이고, 그죠? 저는 옛날에는 발바닥에 잡았어요, 발바닥. 근데 발바닥도 가만히 보니까요, 각질이 있더라, 각질이. 각질이 있어요, 그죠? 우리 발대지, 발대, 그죠? 굳은 살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요즘은 각질에서 잡아요, 각질에서. 발 각질에서. 근데 정말 잘 잡는 사람이 발등에서 잡아요. 이 정도 잡는 사람은 정말 잘 잡는 거예요. 이 발등에 잡은 사람이 이번 시장으로 치면요, 전날 야간장 하한가인 거예요. 전날 야간장, 선물 전날 야간장 하한가에 잡은 사람이 발등에 잡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그죠? 230, 선물리수 231이었습니다. 이때 잡은 사람이 정말 잘 잡았는 거예요. 마이너스 5%일 때. 저는 이 사람이 발등에 잡을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을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225가 왔어요. 근데 사람들 다 어디에 몰렸습니까? 다 풋에 몰려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랬지, 그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거 잡아야 된다는 거 알지만은 이게 바닥이 아닐 줄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아침에 풋에 단타 쳐서 먹고 나오겠다 생각 들어갔어요. 이게 뭡니까? 발각질이었어요. 그렇지, 그죠? 발각질은 아무나 못 잡아요. 왜? 이미 발각질 상태에서는 공포라는 게 생겨버리거든요. 현금을 보유하는 사람이 공포라는 얘기는 이미 물리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공포라는 얘기예요. 아마 이날 이 저점에서 손절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개인 투자가들, 현물 들고 있는 사람들, 인버스, 엄청난 소실 때문에 인버스 청산한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이때 레버리지 잡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1%도 안 돼요. 나머지 99%의 개인들은 손절을 했거나 아니면 그냥 관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바닥 잡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발등, 전날 야간 하한가에 잡은 이 사람들은 실력이 엄청 좋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 종가로 기준으로 보면 결과적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종가 240.6에 마감했고요. 야간장은 247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잡은 사람들 하한가에 잡았는데 이 사람은 이미 15포인트 이상 수익이에요. 지금요. 선물 15포인트면은 한 달 정도 들고 있어도 올까 말까 한 수치인데 그거를 불과 하룻밤 만에 먹었는 거예요. 하룻밤 만에.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럼 이거를 발등에 정도 잡을 수 있는 사람도 얘기했잖아요. 발등에 제가 했잖아요. 물려 있어야 된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장을 먹으려고 하면은 물려 있어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이게 그런 의미예요. 물려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물려 있어 가지고 시장을 꺼버리고 컴퓨터를 꺼버렸으면은 이번에 와서 보면은 이미 17포인트 야간장 기준 했을 때 17포인트 정도 수익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한두 개 잡을 경우에 지금 벌써 수익이 500만원, 600만원 수익 났는 거예요. 두 개 가지고, 4개 가지고 잡았으면은 지금 1700만원 수익인 거예요. 그러면 이번 하루 만에 1700만원 먹었는 거, 2000만원과 1700만원 먹은 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전날, 그죠? 만기날 제가 새벽에 설명드렸지, 그죠? 그게 왔는 거예요, 이번에 그냥. 이게 다예요. 이제 앞으로 먹는 건 힘들어요. 250 이상 먹는 건 힘들어요, 선물지수. 그때는 지수가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더라도 존나게 힘들게 이렇게 막 올라갈 거라. 그러니까 어디선가 물려 있어야 돼. 그래 다시 또 먹을 수 있는 거라. 힘들어요, 먹기가. 근데 정말 편하게 먹는 거는 이번에 끝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매매가. 다음 주 시장 매매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했던 상 중에서 제일 어려운 시장이 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에도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급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굉장히 커지는, 즉 심적 갈등과 현실이 굉장히 이격이 클 겁니다. 종가상으로는 올라갔는데 장중에는 10포인트 빠져서 놀았다든지, 종가상으로는 조금 빠졌는데 장중에는 10포인트 이상 올라서 놀았다든지, 예전에는 선물 2, 3포인트만 내려도 굉장히 위험했는데 지금은 선물이 1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선물 10포인트면은 정말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장중에. 뭘 잡아도 위험해요. 선물 매수를 잡아도 위험하고 매도를 잡아도 위험해요. 그래서 정말 다음 주 시장은요,
정말 위험할 거예요. 아마 그동안 수익 잘 낸 사람들도 굉장히 위험할 거예요. 선물 매매든 옵션 매매든 굉장히 위험해요. 양압도 굉장히 높고요. 옵션은 손댈 만한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엔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도 어려운 시장이 다음 주 올 것 같거든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추천해야 되는지는 뭐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가 무릎인지 어깨인지를 아는 사람 같으면요. 여러분은 주식 신이에요.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거고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일 거고 또 거기에 박사급의 어떤 실력을 가진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런 실력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물타기를 하면서 어디가 무릎인지도 모르면서 무릎에 사고 어깨 팔아라 이런 뭐 이상한 쓸데없는 격언들. 지도 주가 주식 해가지고 돈 100원도 못 버는 사람이 주둥아리만 틀면서 사람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그 말 누가 했습니까? 정치인이 했는 말이죠. 자기 국회의원 하면 해먹으려고 사람들 꼬시려고 했던 말이에요. 무슨 사람이 정치적인 동물이에요. 이기적인 동물이지. 사람은 원래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밖에 모르는 사람들 모아놓고 지가 대빵질 하려고 그러니까 그 어떤 소속감을 만들어낸다면 그게 지금 나오는 교회, 성경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코로나 시절에도 지금 교회에 나가지고 모여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기네들이 모여있는 그 덩어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 공동체. 이 사람은 워낙 원래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요. 공동체가 깨지는 순간부터는 뭡니까? 다 지 맘대로 놀거든요. 근데 공동체라는 거는 똑같이 말하면 머니입니다. 머니. 공동체를 다시 말하면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유지를 해야지만 돈이 된다는 얘기죠.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돈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말도 만들어놨고 자기가 그런 권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다 이게 돈과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무릎에 잡고 어깨 팔아라. 포트폴리오, 분할 매수. 지는 주식 줬도 모르면서 그죠? 주둥아리로만 나불나불 내는 거. 그 결론은 뭡니까? 주식을 투자의 대상으로 알고 들어왔던 선량한 투자가들을 좌절시키고 망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집안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붕괴시키고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아온 모든 인생을 다 붕괴시키는 거예요. 없던 걸로 물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을 보여버리고 인생의 나락으로 그리고 이상한 굴레로 악의 구덩텅이에 빠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인들이 했던 말이 원수에게는 주식을 가르쳐라. 이 말이 정답인 거예요. 정말 미운 놈한테 주식을 가르쳐라. 이 말은 정답이에요. 제가 주식을 하면서 깨닫은 말 중에서 주식은 원수에게 가르쳐라. 이 말은 정답이에요. 저로서 저는 저희 가족들한테 주식 안 가르칩니다. 지금 저희 형이나 저희 자형들도 주식 알고 싶어서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공부하고 싶다고 하고 합니다. 저한테. 근데 저는 절대 안 가르쳐요. 우리 가족들한테는. 왜? 이런 거 나 하나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생활 하는 거 나 하나로 족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100만 원을 벌든 200만 원을 벌든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생활 나 하나로 족하니까 우리 가족들한테는 안 가르칩니다. 그 사람이 돈을 못 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전업이라는 생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와 좌절 그리고 공포. 오늘 못 벌면은 굶어야 되고 오늘 손실 나면 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동아줄 매놓고 손실 나면 죽는다. 100만 원 날리면 손가락 하나, 1000만 원 날리면 팔목 하나 자를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날렸을 때 손가락을 자를 수 있는 그런 처절한 마음이 없이는 그냥 나이 많이 들어서 노후 생활하면서 그냥 한 달에 100만 원 벌래 200만 원 벌래 이렇게 딩가딩가 거리면서 버는 거는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나나 우리 자형들이나 나중에 60세 넘어서 70세 넘어서
뭐 아파트 경비를 해야 되나 이럴 때 저는 가르칠 수 있어요. 자, 영 그러지 말고 5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루에 5만원, 하루에 3만원, 하루에 10만원 이렇게 꾸준하게 버는 거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제가 2주만 가르치면 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욕심이라는 거는요, 정말 나이 70대 가지고는 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젊을 때는 절대 못 버립니다. 하루에 3만원 버는 사람은 100만원 벌고 싶고 하루에 30만원 버는 사람은 1000만원 벌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은 날 때부터 이기적이고 날 때부터 개인적이거든요. 사람은 지밖에 모르고 지만 잘났다 생각하고 다 그러기 때문에 그 욕심이라는 거는 사람이 조금만 자만심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감이 넘치게 되면은 언제든지 나를 위협시키는 악마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악마 이러니까 뭐 천주교민냐 싶지만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 어쨌든 전업투자가의 길은 굉장히 험하고도 멉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인드 컨트롤, 저처럼 완벽한 마인드 컨트롤이 되고 시장을 정말 쉽게 볼 정도로 장난치듯이 매매를 해서 돈을 벌 정도의 경제가 되지 않으면 이 악마를 정말 누르기가 힘들어요. 그 마음을 누르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마인드 컨트롤 제가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고 영상을 한번 봐서 안 되면 100번을 보고 1000번을 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부분이죠. 사람은 잘 나갈 때요. 저도 언젠가는 두들겨 맞겠지, 그죠? 시장에서, 그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욕심이라는 놈이 없어요, 사실은요. 꾸준하게 벌겠다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욕심이 아니잖아요.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많은 돈을 벌겠다 하는 건 욕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적인 예로 10만원 벌고 싶으면 100만원 손실 각오하고 들어가라 하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10만원 먹으러 들어갈 때 100만원 손실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여차하면 손절할 각오를 한다는 얘기죠. 자, 내일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올 거예요. 자세한 시황은 또 내일 아침에 올려드리기로 하고요. 주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